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겨울방학에 물리학을 가르치게 된 정수민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은 주 1회 특강 영상이고요. 주 2회 특강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을 전공했고요. 저에 대한 소개는 우리 로고스에 와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낸 결과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송파구 학교 하면은 떠오르는 학교들에서 제가 대부분의 학기 최종 1등 또는 2등, 3등, 4등 이렇게 최종 1등급들은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특히 올해 정신여고에서는 1, 2등급 전원이 저의 학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만점도 15회 배출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좀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다른 학원에 또는 다른 지역에 출강하지 않고요. 우리 오직 송파구 로고스만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송파구에 있는 학교들에 매우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의 특징인데요. 저는 매우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마다 디테일하게 관리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학교별로 어떻게 내신 스타일이 살짝은 다른지 예민하게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겨냥을 한 자료들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 대한 설명은 이제 뒤로 넘기고 먼저는 계정물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물리가 많이 달라졌는데 이름부터 달라졌죠? 지금 물1이 이제는 물리학으로 바뀌고 3학년 때 배우시는 물2가 이제는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자, 이제 물리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기존의 물1은 2학년, 즉 1년 내내 배웠다면 물리학은 2학년 1학기 때만 수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2 과목이 두 개로 나눴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송파구 학교에서는 역학과 에너지가 2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전자기와 양자는 3학년 1학기 때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보통은 역학과 에너지를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리학 1과 물리학 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각 단원별로 볼게요. 먼저 1단원 역학인 건 많이 아실 텐데요. 이름이 바뀌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원래 기존 역학은요. 이 소단원 네 번째 있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단원이 구멍이 나면 다른 소단원을 아예 못 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 보시면은 물체 운동과 운동량과 충격량이 약화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도 뉴턴이랑 역에보는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약화가 된 거라서 우리 친구들 그냥 기존에 있는 이 역학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추가된 게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소단원에 평형과 안정성이라고 해서 물투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1, 2, 3, 4 소단원이 그대로 있는 채로 물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연력학은 크게 신경 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수상대성, 특상이라고 하죠. 이 파트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뒤에 3단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단원 전자기 한번 볼 건데요. 전자기부터는 역학보단 쉽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킬러가 있다면 원자와 전기력, 그 다음에 전류와 자기작용이었는데요. 이 앞파트는 많이 좀 약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추가된 게 또 물2가 추가가 되었어요. 전기장과 전이차 그리고 축전기 파트는 물2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소단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제 역학만큼 어렵다. 꽤나 부담 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정물리는 이제는 1단원도 어렵지만 2단원도 어려운 과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류에 자기적용 그대로 살아있고요. 자, 파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은 기존에도 우리 친구들이 낯설어서 어려워했거든요. 그래도 역학보다는 훨씬 낫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 계정물리로는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면 이 소단원 3개, 간섭까지가 좀 많이 축약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로 물투 내용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학에서 빠졌던 특상 그리고 2단원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빠졌던 이 에너지띠 내용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빗으로 좀 주제를 모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양이 더 많아졌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에 이 전체 소단원 거의 16개를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려워졌는지 부담도가 커졌는지도 한번 볼게요. 기존에는 1단원을 1학기 내내 나갔어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소단원 3개에서 4개, 그 다음 기말고사가 3개에서 뭐 이렇게 3개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3개였던 게 이제는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때 절반을 나간다고 치면 7개에서 8개를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역학도 어려운데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물투 어려운 내용 있잖아요. 거기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담도가 많이 높아질 거고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전자기, 기말고사 때 파동 이렇게 배웠던 게 기말 때 전자기 파동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또 이제 예상하기로는 1단원 조금, 2단원 조금,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남은 1단원 마무리하고 3단원 이런 식으로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배치는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개정 물리 어떻게 바뀌었는지 막 소단원별로 살펴보고 이랬는데 포인트만 알면 돼요. 포인트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개념 자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의 부담도가 높아졌고 혼자 할래요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이 거의 막 필수 되고요. 내신 대비 함께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볼게요. 개념 난이도도 어려워졌고 그 많은 소단원 16개를 1년 내내 배우는 게 아니라 한 학기 안에 배우다 보니 출제 난이도 자체는 좀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알고 있니?를 확인하는 기초 문제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과학 중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내신 문제의 원본 자료, 요게 좀 이제 궁금해졌어요. 물음표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물1이 수능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고3 모의고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도 나왔어요. 그래서 고2 선생님들이 기존에 있는 고3 모고와 수능 특강을 많이 변형해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리학이 수능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3 모고는 이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능 특강도 딱히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신에 이 변형하는 원본 자료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다 다를 거라서 좀 이 분석에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좀 눈을 뜨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눈을 못 뜨시면 괜찮아요. 제가 다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난도를 변별한다면 예상하기로는 특히 물투 내용 추가된 소단원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이전에 물투 EBS 아니면은 물투 모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5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중요하잖아요. 그쵸? 1등급 명수 어떻게 될 건지 볼게요. 자, 기존의 등수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동일고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영동일고 1등급 4명, 2등급 11명이 아니라 4등까지가 1등급, 11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입니다. 2등급이 11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7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빡빡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러프하게 잡는다고 했을 때 5등급 기준이면은 2등급까지잖아요. 그래서 대략 9명에서 뭐 1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물리가 다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 선택자가 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숫자에서 조금 더 얹어서 1등급이 원래 3명에서 5명까지였는데 3등에서 5등까지였는데 10명까지는 되지 않을까. 뭐 10명 중반이거나 적으면 아니면 20명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보성이나 아니면 보인이다 했을 경우에는 선택자 자체가 많으니까 20명 중반까지는 갈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르쳐본 결과 우리 송파구 내신 특징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개정 물리로 바뀌니까 올해 특히 무엇이 중요한지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시중 문제집 변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친구들 완자 많이 풀던데 완자 별로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풀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수능 특강이에요. 그래서 학교마다 살짝 비중은 다르지만 수능 특강과 고3 모의고사가 많이 섞여 나오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수능 특강이 더 많이 중요했고요. 딱 1개념만 보면 안 되고 대략 그래도 2, 3개념은 보셔야 그래도 풀었던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학생 볼게요. 우리 송파구 학생들은 국영수를 좀 매진하느라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물리를 접한 친구들도 있고 내신 때 물리를 처음으로 접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 내신 기간 안에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완성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겨울방학 때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완전 확 오르진 않거든요, 실력이. 그래서 이 내신은 7주잖아요. 내신 기간 오면 굉장히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마음이 급박해져요. 단기간 안에 완성도를 완전 높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고2가 아니라 고3 수준까지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중요했다라고 생각했냐면 강사가 중요하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사가 어차피 이 아이를 어쨌든 중요한 건 실력도 중요한 거지만 점수를 올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점수를 낼 수 있을까? 어떤 걸 풀려야 할까? 이런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했어야 돼요. 그래서 강사의 광심도 중요하고 역량도 굉장히 중요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올해 관건. 제가 원래는 학교별 스타일 분석을 좀 하는 편인데 올해는 안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의미가 이제 좀 적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한데요. 아까 필요한 이유들을 좀 설명드렸어요. 여기 밑에 써놨는데 물투 내용 추가됐고 그 다음에 쏟아내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렵게 되는 학교 있으면 어떻게 할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학교 프린트나 추가 설명이 되게 특색이 있었을 텐데 학교마다 또 달라질 거다. 그래서 다시 리셋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중요한 전략은 무엇이냐 이제 저의 전략인데요. 일단 중간고사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할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에 그 중간고사의 첫 시험을 민첩하게 아주 빠르게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기말고사부터 제대로 겨냥해서 우리가 대비가 들어가야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골라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학교 스타일 파악하고 그다음 그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꾸리고 이런 것들에 디테일한 게 좀 많이 살아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좀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뭐 파악하는 거, 숙제 검사 이런 것들도 좀 잘 하는 편인데요. 디테일한 편인데요. 어떤 게 디테일한지 자료부터 아니죠. 관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세한 파악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교들도 제가 열심히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되게 꼼꼼히 숙제 검사나 테스트 분석을 좀 해줘요. 일단은 그냥 숙제 유무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걸 어떻게 풀었는지도 제가 적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테스트 볼 때 저는 1차적으로 제가 먼저 쓱 한번 둘러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마다 그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가 얼굴과 함께 이제 이미지로 떠올라지고 테스트 보는 모습도 보면은 그냥 딱 푸는 거 보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조교들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도 함께 봐줍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를 여기에 기록을 해주면 저도 보고요. 이걸 정리해서 우리 학부모님께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학부모님께 드리는 개별 피드백이에요. 자, 먼저는 우리 학생의 숙제나 테스트를 좀 결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는 수업이 어땠으며 그 다음에 테스트는 이런 걸 목적으로 냈다. 난이도는 어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개별은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숙제 검사나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어떤 걸 되게 잘하네요. 이런 것들을 적어서 드리고 이런 것들을 드렸을 때 우리 학부모님께서 그래도 되게 좋아하시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학생들 이제 불러야겠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저는 무조건 부르거든요. 클리닉은 일단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바는 학생이 시간이 안 돼서 못 와요.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고 싶다. 이게 제 추구미예요. 그래서 저는 클리닉을 거의 주 5회에서 6회 열 거고요. 겨울방학 때도 그렇게 열 겁니다. 클리닉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물리는 특히 풀이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이 코칭을 할 건데 저는 그냥 단순히 숙제 풀었으면 끝이 아니라 숙제를 잘 풀었네 추가 문제 줄게요. 그래서 고3 모고나 수능 특강 문제들을 풀릴 건데 이제 스킬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히려 먼저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풀었는데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맞췄어요. 전 맞춤 문제도 봐주거든요.
V1부터 V4까지 미지수가 4개나 돼요. 수학도 이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풀이를 지워버렸어요. 잘했는데 이렇게 푸는 게 나아 하고 알려줍니다. 한 명 한 명. 조교가 안 해요. 제가 합니다. 그래서 미지수 없이 푸는 걸 막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경험하다 보면은 실제로 여름방학 때 경험을 했는데 매주 알아서 와요. 왜냐면 이런 클리닉을 뭔가 받아본 적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풀이를 봐준다는 거에 되게 학생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의 풀이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미 여름방학 때 고3 모고나 3개년 수특 풀어간 친구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마다 태도가 좀 중요한데 어떤 친구들은 숙제 마무리를 못해서 그 마무리하는데 이제 클리닉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든 다 좋으니까 일단 클리닉 와야 되고 많이 실력이 오르고 싶다면 저도 열심히 할 텐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의 자료인데요. 첫 번째 이제 저의 개념 교재입니다. 제 개념 교재는 줄글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아이패드에 이제 수기로 써가면서 만든 교재인데요. 제 칠판 판서와 완전 일치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줄글로 되어 있으면 어디 가르친지도 모르고 약간 관람하듯이 봐요. 근데 저는 관람이 아니라 함께 수업을 좀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빈칸이 꽤 많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개념을 오히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복습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라고 했고 고난도 팁들도 다 적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에 되게 용이했다.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능 특강 변형 모의고사인데요. 기존에 제가 물리 1 가르치면서 썼던 모의고사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왼쪽은 수능 특강 원본인데 오른쪽은 제가 직접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크게 변형하진 않고 이 문제 상황에서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고난도 풀이라던가 제가 강조했던 풀이를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습이 되어 있는지 이걸 헷갈리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이걸 복습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실력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설명이었고요. 이제 시간표인데요. 주 1회 특강과 주 2회 특강이 있다고 했죠. 먼저 주 1회는 잠실관에서 수요일, 일요일 저녁에 그 다음에 방위관에서는 토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 일요일 저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특강은 꼭 1등급을 맞추고 싶다. 나 1등급 반드시 목표다 하면은 추천을 드리고요. 잠실관에서는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 방위관에서는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설명이었고요. 올해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정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